여러분, 어떤 제품을 보면 와, 이건 진짜 영혼이 담겨 있다 싶은데 어떤 건 그냥 텅 빈 껍데기 같잖아요?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죠. 오늘 그의 배려 철학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기기는 손에 쥐었을 때 착 감기는 느낌이 들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건 그냥 차갑고 무미건조한 쇳덩어리 같죠.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니 아이브는 바로 이 지점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요. 흔히들 좋은 디자인은 덜어내는 것, 즉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덜어내다가 결국 인간미까지 싹 걷어내버리면 그가 말하는 메마르고 영혼 없는 제품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원인을 지난 30년간 실리콘밸리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정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우리 인류에게 기여하겠다는 어떤 순수한 열정?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경우에 그 자리를 돈과 권력이 차지해버렸다는 그 씁쓸한 진단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혼 없는 제품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조니 아이브가 내놓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배려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배려라는 철학은 사실 스티브 잡스의 아주 깊은 통찰에서 시작됐어요. 잡스는 우리가 정말 공들여 만든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우리 인류, 우리 종 전체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줄 때 정성껏 포장하는 것처럼요. 그럼 그 배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이브가 드는 예시가 참 재밌어요. 바로 제품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에요. 사용자가 그걸 딱 풀면서 와, 누군가 정말 나를 신경 써줬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순간의 감정. 그게 배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의 깊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훌륭한 가구장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장인은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을 서랍의 뒷면까지도 완벽하게 마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쏟는 정성, 그 완벽함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이고 또 사용자에 대한 깊은 존중, 즉 배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배려의 철학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바로 숫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이 저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는 보세요. 속도, 비용, 버그 개수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효율성에 놓여 있죠. 측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만족도, 신뢰감, 아름다움처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제품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품질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브는 우리가 은밀한 거짓말이라는 아주 교활한 덫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 귀에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거야. 숫자로 보여줄 수 없는 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라고. 바로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회의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린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비용을 몇 % 줄였다, 개발 기간을 며칠 단축했다, 이런 명확한 숫자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용자가 이걸 보고 과연 기뻐할까? 이 디자인이 아름다운가? 같은 질문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죠. 왜? 기쁨이나 아름다움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품에서 영혼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숫자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창의성을 지켜내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이브는 여기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새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둥지에서 막 깨어난 아기 새. 얼마나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가요? 그런 존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는 날 수 있니? 없니? 하는 날카로운 평가일까요? 아니죠.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켜주는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토론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디어를 짓밟는 의견 제시자인가요? 아니면 좋은데요? 그럼 여기에 이런 걸 더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디어를 함께 키워나가는 아이디어 구축자인가요? 전자는 파괴하고 후자는 창조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아이브는 이런 아이디어 구축자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의식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째,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요. 둘째,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팀원들을 초대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셋째, 회의에서 유독 조용한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고 그게 바로 위대한 창의력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니 아이브의 철학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철학이라는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여러분만의 자부심을 위한 그 서랍 뒷면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에 회의에 들어가실 때 스스로를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 제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는 아이디어 구축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속한 팀, 그 조직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은 연약한 아기 새 같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따뜻한 둥지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인가요? 아니면 둥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사라져버리는 곳인가요? 결국 조니 아이브는 이 모든 철학을 프로이트의 말을 빌려서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일, 일과 사랑뿐이다. 그게 전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동료와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사랑, 즉 배려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배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